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에서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계신 몸 건강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주제어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영육 간의 육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통증이라고 하는, 아프니까 병원 가고 아프니까 약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과 스스로가 자구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은 전혀 없고 의료도 상관이 안 되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무릎 관절 통증. 무릎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픈 통증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홍성숙 권사님의 예를 보더라도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픈 지도 꽤 됐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수술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몸의 자가치유 능력을 알고 자가치유의 회복됨을 믿고 우리 함께 먼저 해봅시다. 모든 질병의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은 예방이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몸의 자가치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릎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합니다.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상체의 모든 무게를 걸을 때마다 무릎 관절에 딛게 되는 그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당부로 말씀을 드리는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당연히 무릎은 더 아프죠.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것은, 무릎이라는 것도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릎도 우리 몸의 세포요, 그 세포의 고장으로 인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 세포가 힘들어하고 지치고 심지어는 괴사하여 죽음에 이르러 모든 것이 쌓여 썩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염증에 도달할 때까지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릎 관절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그곳에 고장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두뇌가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이런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게 되면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많은 부분의 이야기들 가운데 통증이다, 진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증을 억제하는 것이죠. 마취제라고 하는 것도 신경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게 마취시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통증은 누군가가 알려주는, 즉 두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뇌가 어딘가에 고장이 있음을 통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인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주인님께서, 누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두뇌가 부른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문제를 야기했으니 그것이 더 이상은 진행하지 않도록 또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첫 번째 예고라고 하는 애원입니다. 그러면 그 예고를 통해서 얼른, 나는 무릎을 무리했구나, 그런 가운데 있다면 무릎을 좀 쉬게 해주고 다른 방법 등등을 이용했다면, 회복은 누가 하는 걸까요? 내 자신이 하는 것 같지만 그 회복을 돕는 것 또한 두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 전체의 모든 곳곳의 지체, 즉 우리 몸 전체의 약 100조에 가까운 모든 세포를, 그건 무릎 관절도 들어가 있겠죠? 통제, 관리, 운영, 재생, 회복, 소통, 유지시켜주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뇌입니다. 우리 몸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니까 이해하십시오. 자, 어마무시한 회복력이라는 자가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그럴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능력을 좀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상당 부분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그것을 운영해 주느냐? 바로 두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뇌의 운영 능력과 두뇌의 활성화 능력에 따라서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무릎 관절이다 말씀드린 대로 무릎 관절 또한 우리 몸의 한 부분입니다. 지체입니다. 근데 관절통이라는 게 있고 근육통이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두통도 있고 눈이 아픈 안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통증에 대한 개념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 직립보행하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눌리게 되면 무릎은 당연히 아파지죠. 그래서 몸무게를 표준으로 정상치로 운영해야 된다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무릎에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합니다. 왜? 무릎에 있는 모든 세포도 결국 뭘 먹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피입니다. 그러면 하체라는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무릎 관절의 이상이 먼저 온다는 것은 무릎을 많이 썼을 때와 같은 어떠한 조건에서 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무게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무릎을 너무 구부리고 하기를, 예를 들어서 쪼그라뜨리고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무릎 꿇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또는 등산이라는 것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조기 축구로 너무 무리를 하고 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릎에 있는 여러 가지 고장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조금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위장이다, 위장과도 무릎에 문제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 담낭이라는 쓸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쓸개라는 것도 무릎 관절의 고장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도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 몇 가지로 좀 일축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하는 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무릎 관절 통증 때문이겠지만 수족 냉증에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죠. 손끝 밟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손끝 발끝으로 혈액순환을 잘 시키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릎 쪽으로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은 좀 관계성이 좀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서 있다 보게 되면 발목 관절도 문제가 오고 무릎 관절에도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 무릎 관절에 대한 제한된 얘기니까 이렇게 먼저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과 동기부여가 있다고 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무릎이 아프다라 할 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홍권사님 꼭 잊지 마시고, 본인이 누르면 잘 안 돼요. 그럴 때 뭐 남편분이라든가 다른 분들에게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라 했으니까 오른쪽 무릎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 보니까 오른쪽 무릎 안쪽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무릎 앞면, 전면이 아프냐, 안쪽으로 옆에가 아프냐, 바깥쪽으로 옆에가 아프냐, 아니면 오금쟁이라는 오금 쪽이 아프냐라는 이것을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걸 정확히 찾는 방법으로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새끼손가락만한 굵기, 뭐 조금 더 굵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굵기의 동그란 걸 가지고 무릎 관절이 아프다는 부위를 누르면 당연히 다 아프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유난히 아프진 자리가, 유난히 아파지는 자리가 한 군데에서 세네 군데가 나옵니다. 처음에 누를 때는 다 아픈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아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눌렀을 때 어느 한두 자리가 유난히 아프다,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닿는 데마다 다 아프다, 그건 이미 심해질 대로 심해진 것입니다. 이런 걸 좀 참고로 좀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통증에 관계된 거로 말씀을 드리니까 무릎이 퉁퉁 부었다, 그 부종이라는 것은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 통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그럼 제일 쉬운 방법 하나, 내가 너무 무릎에 무리를 하고 있다, 무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나는 조기 축구를 하고 있다, 등산을 너무 무리하게 하고 있다, 그건 당연히 멈춰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선 무리하게 되는 것을 내가 멈춘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또 한 가지, 나는 너무 발이 차갑다. 나는 또 너무 발이 저릴 때가 많다. 이런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준비가 다 된 다음부터는 운동요법 등등 알려드릴 때는 제가 별도로 또 촬영을 해서 그런 부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덜 됐으니까 오늘은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족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죠. 족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넣고 뜨거운 물을 끓여서 발을 덮일 수 있는 습식이라는 것이 있고, 물을 넣지 않고 전기 온열 가열을 해서 그것이 한 70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바로 건식 족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이 족욕기라고 하는 것이 발목까지만 덮일 수 있는 발목의 높이 정도로 오는 게 있고, 또는 종아리 각자라고 해서 각탕기, 그래서 종아리까지 뜨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종아리까지 뜨겁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틈나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는다, 의자에 앉아서 발 쪽에 족욕기를 놓고 발을 담그고 적당한 온도로 맞춰놓고 성경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보신다든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몸에 근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무릎도 근육이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근육이 힘이 있게 되면 관절의 움직임에 유연함과 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너무 근육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무릎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몸 근육의 80%가 배꼽 밑부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허벅지가 굵은 사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벅지는 꿀벅지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관리, 스쿼트 운동이나 관리 등등이 있는데, 자, 스쿼트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쿼트 운동이라는 무릎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릎이 막 닿습니다. 꽉 닿아서 몸무게로 눌리고 계속 비비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연골판이라는 게 있죠. 무릎 관절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닳아서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뼈와 뼈가 닿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죠. 그때는 상당한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좀 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차렷하고 서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렷하고 서서 그대로 엉덩이를 앉게 되면 앞에 있는 무릎은 벌어지겠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몸을 수그린다라고 해보십시오. 차렷하고 서가지고. 그럴 땐 뒤에가 또 좀 약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무릎에 붙는 부위를 조금 덜 붙게끔 옆에 있는 근육에 힘을 주면서 늘고 가야 할 방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이러한 운동 방법이 있다면 이것 외에 통증이 당장 있으니까 그 통증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일 쉬운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염증이다라고 해서 관절 여무게 되면 그 자리가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때는 뜨겁게 하면 더 해가 된다는 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것보다는 그냥 그 자체적으로 발열을 시켜서 따뜻하게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은 저는 늘 알루미늄 호일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알루미늄 호일을 무릎 전체를 뒤집어 씌워서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누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아픈 자리를 정확히만 찾을 수 있다면 그 아픈 자리에다가 아픈 부위의 크기만큼, 저는 그래서 보통 바둑알을 중심으로 우리 몸에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바둑알 크기라면 바둑알만하게, 바둑알의 한 배 반이면 그 정도 크기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꼬깃꼬깃하게 해서 납작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다 갖다 붙이고 거기다 테이핑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가능한 오랫동안 붙이고 있을 수 있으면 더욱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자석요법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차가운 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에 염증이 있다든가
몸이 조금 마르신 분들이 열에 의해서 온다든가 했을 때는 자석을 붙여놓게 되면 아주 뛰어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석에는 N극과 S극이라는 것이 있는데 통증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N극이라는 걸 붙이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걸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N극과 S극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자석을 보게 되면 보통 말굽자석이라는 것이 일자자석이라는 게 있는데 S극이라는 빨간색이라는 것이 바로 따뜻한 플러스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N극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으로 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N극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그란 자석 등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N극과 S극은 말굽자석 등으로 붙여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말굽자석에 또 N이라고 S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무릎을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요. 적으로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임의대로 인위적으로 무릎을 따뜻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알루미늄 호일을 뒤집어 씌운다든가 그 통증을 제어하는 방법은 알루미늄 호일을 바둑알 만하게 해서 붙인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부항요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항요법도 건식과 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남을 해줄 것이 아니라 내 무릎의 문제와 우리 가족의 무릎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가족 구성원끼리 그 자리에 몹시 아픈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피를 조금 빼주는 방법도 물론 소독은 잘 해야 되겠죠.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앞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두 손에 성령의 치유의 힘, 성령의 치유의 능력, 성령의 불을 주세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저는 벌써 그 말 한마디와 함께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대로 엄마 손은 뭐라고 합니까? 엄마 손은 괜히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엄마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그 손주 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손에는 누구나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고 우리 아이가 배가 아프다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한다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는 앞으로 자주 할 테니까요. 시계의 방향으로 돌리면 도와주는 것이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도와주지 않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도 모르게 내가 오른손으로 내가 배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돌리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시계 방향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은 무슨 손이에요? 약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성령 전도 특공대 그분들한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손은 무슨 손이 돼야 합니까? 성령의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손이 돼서 전도 특공대로서 나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몸의 통증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아마도 너무 가볍게 지나가고 수박 겉핥기가 되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무릎 관절 통증에 대한 것도 지금 20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고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우리 머리부터 발끝 어디에도 모든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지체가 붙어 있는 우리 몸에 세포라는 세포가 모여 그 어떤 조직이 되고 근육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세포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해나가면 되겠고 모든 통증이라는 것은 두뇌가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신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령님 모신 우리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과 육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에 있어서 육의 거룩함을 회복을 위해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가 스스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주님 만날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몸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같이 보자라고 하여 바로 이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뒤에 전화번호가 나갑니다. 얼마든지 전화하시고 또한 월요일 날 참여하시면 함께 이 모든 걸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무릎 관절 통증에 대해서 홍성숙 권사님에게 제가 별도로 또한 전화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